밝히는 빛 정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변호사 유한별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유한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달라 보이세요? 네,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 달려오느라고 안경을 끼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유한별 변호사님의 쏙쏙 이해가 잘 되는 설명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면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네, 닉네임 장수사랑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직장 대표의 갑질 관련된 이야기예요. 영업장 대표가 CCTV로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직원들은 계속 이런 CCTV 감시 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갑질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이제 감시하는 어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의견을 궁금하다고 주셨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 아주 예. 심각하죠. 네. 네,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도 CCTV가 안전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긴 하는데 절대 저희 직원분의 뭐 컴퓨터라든지 직원분이 보이지 않는 위치를 입구, 출입구를 비춘다든지 이제 그렇게만 비추고 있거든요.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를 그 설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CCTV를 설치할 때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의 목적이라든지 시설 안전이나 관리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사연자 분께서는 네. 근태 관리나 업무 감시를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한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 같은 경우도 직원들의 동의나 정당한 권한 없이 CCTV를 통해 근태 네.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분명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장님이 CCTV를 설치를 한 것을 알고도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우리 판례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하였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갑의 위치와 을의 그쵸. 위치이기 때문에 예. 근로자 입장에서는 CCTV를 설치하지 마세요. 저희를 비추지 마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요. 판례도 그러한 상황을 당연히 고려하고 판단을 했고요. 아마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되냐. 그쵸. 그게 예. 궁금해요. 그래서 점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것은 일단은 이제 대표자께 CCTV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노동위에 진정을 하세요. 노동위에 진정을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이 사안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닉네임 잘 먹고 잘 자는 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입구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서 할머님이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양쪽에 무릎 수술까지 하셨대요. 운전자는 사과도 없이 렌터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피하고 또 블랙박스도 꺼져 있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일단 너무 걱정되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전치 12주면 네. 굉장한 중상해에 해당하거든요. 네, 할머니께서 뭐 많이 안 다치셨기를 일단 바라고요. 법적 대응 방안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교특법상 중상해로 인해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든지 간에 네. 일단은 처벌받는 범죄에 해당을 하고요. 지금 CCTV가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셨죠? 네. 예, 블랙박스가 없다고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아파트 입구에는 아파트에서 설치한 CCTV가 네, 있을 겁니다. 그쵸, 그쵸. CCTV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존 기간이 있으니까 보존 조치부터 취하시고 아니면 당시에 그 보고 계셨던 목격자들 계실 거예요. 목격자 진술을 듣거나 교통사고 신고를 하셨다면 실황 조사서가 작성이 되셨을 거예요. 경찰분이 오셔서 네. 그래서 실황 조사서 같은
같은 것도 다 증거가 되고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뭐 블랙박스만 없으면 처벌받지 않겠지라고 네네. 착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은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요즘에 뭐 CCTV 없는 곳 없으니까 주변에 CCTV라든지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충분히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할머니께서 다시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파트 입구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좀 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아파트 입구에는 아무래도 보행자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주의 의무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주변 CCTV라든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하셔서 꼭 처벌받게 하시거나 아니면 합의를 하셔서 좀 배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사고 나셨을 때 합의를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사실 근데 이런 사고 나면 빨리 처리하고 싶잖아요. 네, 이게 물론 이제 반대 입장이면 운전자 입장이면 오히려 합의가 안 돼가지고 좀 시간이 길어져서 좀 속이 탈 수는 있는데 다친 분 입장에선 특히나 지금 할머니시잖아요. 맞아요. 고령이신데다가 지병도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함부로 이제 후유증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함부로 합의를 하셨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해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합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추후에 지금 현재 발견할 수 없는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 문구 하나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정말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호사님이 직접 담당했던 사건 들어볼게요. 네, 이 사건은 제가 몇 년 전에 다뤘던 사건인데요. 시골에 아버님께서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계시고 토지와 건물이 좀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자녀들이 이제 아들 한 명에 딸들 3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 멀리 살고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근처에 살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제 편찮으신 사실은 딸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이후에 아버지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알아봤더니 병원에서 이미 알츠하이머 진단도 받으시고 하셨대요. 그래서 딸들은 상의 끝에 우리 아버지를 그러면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뭐 아버지 재산이나 이런 거 우리가 다 같이 관리를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봤는데 아들이 이미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걸로 해서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걸 알았어요. 아프실 때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한 거군요. 그런데 이제 평소 그 아버지께서는 늘 이제 아들이 좀 속을 많이 썩였나 봐요. 그래서 절대 아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맑은 정신에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딸들이 납득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일단은 아버지께서 명료하시지 않은 정신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실 리가 없고 등기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사문서 위조 및 공정증서 불실기재죄로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왜냐하면 고소권자는 이제 피해자인 아버님이신데 아버님께서는 의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직접 고소 진행 못하시고 제3자인 딸들이 고발을 진행을 했고 또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했어요. 좀 주변에 그래도 가까이 계시는 따님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버님께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미 진행하고 있던 성년후견 개시 신청의 그 객체 대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그 신청 자체는 이제 저희가 취하를 하고 끝내고 이제 상속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반 상속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든지 뭐 유류분 반환 청구만 한다든지 할 텐데 지금 굉장히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증여 계약에 의해서 재산이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재산 회복 청구가 있어요. 아마 좀 낯서실 텐데 무효나 이제 취소가 된 그런 계약에 의해서 상속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갔을 때 그 재산을 다시 상속 재산, 아버님의 재산을 돌려온 다음에 우리가 나누겠다 하는 청구인데 그 상속 재산 회복 청구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만에 하나 이제 증여가 인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뭐 증여가 있었다는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유류분 청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자신의 상속분의 2분의 1씩은 최소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장수사랑님께서 키워주신 보답이 효도도 아닌 재산이라니 너무 속상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족 간의 일이어서 더 상처가 좀 깊은 것 같은데 잘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